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감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쯤 지나가는 거야라고 마음을 좀 편하게 잡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상포진이라고 알고 있으시잖아요. 대상포진. 네, 너무 통증도 심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면역이 떨어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빨리 나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여름철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그렇게나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대상포진은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수두를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두에 이제 걸렸을 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이제 잠자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활동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대상포진이고 급성 감염 질환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처음 걸리면 이제 수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치료가 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몸속에 남아 있다가 다시 이제 활동을 할 때 대상포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보통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환자의 3분의 2 가량이 60세 이상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젊은 환자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수술이나 외상, 항암 치료 등 좀 힘든 치료를 받을 때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을 때,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피곤할 때, 이럴 때처럼 젊은 사람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대상포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다 진짜 아파요. 맞아요. 너무 아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통증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럴까요? 대상포진은 이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인데요. 통증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상포진 이제 바이러스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우리 몸속 신경절에서 증식하고 확산되면서 신경절의 염증과 세포 괴사를 일으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시면 신경마다 우리 몸에 담당하고 있는 피부 분절들이 각각 있는데요. 이런 이제 침범된 신경에 보통 한 신경에 침범을 하게 되는데 그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띠 모양으로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침범된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부위에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발진 부위와 발진 부위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진이 생기기 전에 통증이 먼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막 타는 것처럼 화끈거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리다고 하기도 하고 칼로 쑤시는 듯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아니고 좀 얼얼하거나 가려운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아픈 분도 있고 이제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분도 있고요. 통증의 정도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한 분도 있습니다. 다양하군요. 통증은 이제 발진이 나을 때를 전후해서 점점 없어지는데 일부에서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좀 걸린 친구들을 한둘 봤거든요. 근데 들었던 얘기가 다들 알레르기나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 줄 알고 방치를 했다가 뒤늦게 알고 보니 대상포진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약을 일찍 먹어야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고 이제 바이러스가 복제를 시작하면서 염증 반응과 신경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것 때문에 피부의 발진과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발진이 생기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항바이러스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약물들과 신경차단술 등으로 이제 초기부터 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성기에 통증이나 발진 정도가 심할수록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이제 발진이 다 나았는데도 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질환으로 통증뿐만이 아니고 우울감이나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진이 생기고 72시간이라면 3일 이내에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있죠. 네. 네. 문제는 근데 이제 증상이라는 게 이게 감기나 몸살과 비슷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대상포진인가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네. 이거를? 이제 보통 그 대상포진은 발진이 생기기 전에 전구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감기랑 비슷하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처럼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네. 그다음에 막 쑤시고 몸살 기운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제 두통이나 구역질, 그다음에 목의 경직 등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발진이 생기기 한 3일에서 7일 전에 그 전부터 발진이 생길 부위가 쓰라리고 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 양상처럼 뭐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렵고 뭐 얼얼하고 감각 이상 등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발진이 생기기 전에 전구 증상이 생겼을 때 감기 몸살인 줄 알았다가 그 부위에 발진이 올라오고 거기에 수포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갖고 이게 대상포진인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동통이라고 하죠. 몸이 으슬으슬 춥고 막 온몸이 만지면 아프고 네. 이게 감기면 다행인데 만약에 대상포진이 시작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3일 이내에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진이라는 게 온 몸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통 수두 같은 경우는 전신에 발진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전신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피부 분절 사진을 보셨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신경에 보통 침범하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네. 이렇게 특정 부위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띠 모양으로 이렇게 발진이 생기게 되고 보통 이제 한쪽 면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한쪽 면에만 생기게 됩니다. 네. 많이 나타나는 순서로는 이제 옆구리가 있네요. 예. 흉추신경의 네. 50% 이상으로 이제 가장 많은데요. 실제로 가슴이나 등, 옆구리에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차 신경, 경추, 요추, 천추 신경 순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복제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그 염증 반응으로 발진이 나타나는데, 네. 이 침범된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지각신경 분포에 따라서 발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소적으로 홍반이나 종창, 구진이 시작되고 그 위에 이제 수포, 물집이 잡히게 되고요. 네. 네. 3일 정도 경과되면은 그 수포가 농포로 바뀝니다. 약간 노란빛을 또는 띠는 농포로 바뀌게 되고 7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그 위에 이제 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딱지가 않기 전에는 이 대상포진도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그 면역력이 없는 그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좀 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없어지고요.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 이건 포진이기 때문에 약간의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눈 주변에 발생할 확률도 한 20%라고 했는데 얼굴에 이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경우에는 그럼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흉도 진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많이 침범하는 데가 3차 신경인데요. 네. 제 5번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신경은 아래턱, 위턱, 그다음에 눈신경 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눈신경 부분에 침범하는 경우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발진이 이 위 눈꺼풀과 이마 쪽으로 많이 생깁니다. 네.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반에서 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인 시력 감소나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적인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면신경이나 청신경에 침범한 경우에는 안면 마비 한쪽으로 안면 마비나 마비도 와요? 귀의 통증, 안구 진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흉터가 아니라 정말 감각적인 문제가 생기시네요. 네, 정말 무서운 질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다행일 텐데, 네. 그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또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대상포진이 발진이 다 낫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이제 후유증이 있는데요. 네. 이제 발진이 시작되고 나서 30일까지의 통증을 급성 대상포진통, 30일에서 90일까지를 아급성 대상포진통, 90일 이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는 30일 이후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치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이제 통증이 계속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포진 때 있었던 그 심한 통증이 계속됩니다. 좋아지지 않고 계속되고 얼마나 힘들까요? 통증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수면장애, 식욕부진,
권태감, 뭐 성욕감퇴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괴롭습니다. 네. 예.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급성기 때 생기는 발진이나 통증, 그다음에 전구 증상의 그 정도가 심할수록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가 이 대상포진 신경통으로의 이완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유, 참, 이게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뭐 신경계로 이어지게 되면 바람만 불어도 굉장히 아프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보통 이제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피부 발진을 띠기 때문에 그 육안으로 이제 의사가 피부 발진을 확인을 하고 네. 동반되는 통증이나 이런 임상 양상을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고요. 이제 간혹 환자의 증상은 대상포진을 강하게 의심되는데 발진이 없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다른 단순 포진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할 경우에만 좀 이 검사가 진행이 되고 이 검사는 이제 바이러스 배양 검사, 바이러스 DNA 검사, 면역 형광 측정 검사 이런 뭐 조직 생검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치료.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저 살짝 궁금한 게 이제 피부에 먼저 발진일 수도 있고 몸살이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피부과로 가야 할까요? 내과로 가야 할까요? 그러네요. 어디로 가요? 일단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떤 과를 가셔도 다 무방하실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는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예. 아, 제가 별명이 최엄살일 정도로 좀 겁이 많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궁금한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대상포진의 치료는 초기의 발진과 통증의 이제 정도랑 기간을 줄여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투여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발진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더라도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의 복제를 이제 억제시켜가지고 신경 손상을 줄여서 발진과 통증의 정도와 기간을 이렇게 낮춰주는 것입니다. 네. 예, 이 이제 항바이러스제 외에도 스테로이드제나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을 이제 사용해서 통증을 좀 줄일 수 있고 약물 치료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이제 신경차단술을 시행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신경차단술은 이제 보존적 치료만 시행했을 때보다 급성기 통증을 빨리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만성화를 방지하거나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것이 그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이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뭔가 다른 치료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존의 치료법들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쓰지는 않고요. 이 대상포진 신경통의 치료의 목표는 이제 치료가 힘듭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줄여주고 이제 우울감과 불안감을 또 줄여주고 네. 수면 장애를 개선시키는 것인데 이때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항경련제, 항우울제를 많이 쓰는데 이것들은 그 항경련, 항우울 효과보다는 그 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는 것이고 심한 통증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소마취제 성분의 크림이나 패치 제제도 많이 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에도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약물을 많이 쓰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물 용량을 줄여야 되는 경우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손상된 신경에 직접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교감신경차단술을 통해서 이 통증이 있는 부위에 혈류 공급을 늘려서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신경차단술이 효과를 볼 경우에는요. 고주파나 알코올을 이용해서 신경 파괴술을 할 수 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이 진통 효과를 장기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후유증이 통증도 통증이지만 우울감까지 동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싶은데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의 50% 정도가 이제 심한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아프니까 하고요. 우울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만성, 난치성 통증 환자분들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아이고. 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자 전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효과가 좋고요. 네. 이제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통증의 정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통증을 더 오래가게 하기 때문에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정서적으로 좀 지지를 많이 해주시고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러니까 대상포진 안 걸려야 되시는데요.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3일 이내에 빨리 병원에 가시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백신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백신을 맞으면 괜찮으신 건가요? 예, 이제 현재 국내에는 이제 생백신만 이제 접종이 가능하고요. 네.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대상포진의 발생률을 많이 줄여주고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약하게. 발진이나 통증이 좀 경미하게 겪고 지나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률도 낮춰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는 이제 접종을 하시면 4주에서 6주 후부터 이제 발현이 되고 네. 주사 맞은 부위가 좀 홍반이나 부종이나 압통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이제 대상포진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에서의 투여가 권장이 되고 있고요.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 재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걸린 분들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 후에 네. 맞으시면 이제 또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주사가 도움이 되겠고 이제 평소 우리 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다들 아시지만 좀 시행하기 힘든 건데 이제 그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이제 대상포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신 정순택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